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악밖에 없는 중년 여성들을 보면 드는 생각이란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부터 굉장히, 잠깐만, 남은 거는 악밖에 없는 중년 여성이라는, 이거 되게 슬픈데, 그지? 이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라샹. 그 흔히 아그로깡으로라는 말이 있잖아. 아그로깡으로 버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깡은 좋은 거야. 깡. 우리가 흔히 뭐 깡다구라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깡이 있으면 하나의 그런 근성 패기 같은 거지. 세상 사는 게 힘들어도 그런 깡이란 게 있으면 그냥 쉬바크 한번 하고 그냥 어떻게든 살아가잖아. 돈 벌고 그런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그런 중년 여성들은 깡은 없는 것 같아. 깡은 없고 악밖에 안 남은 거지. 그런 여성들을 볼 수 있거든. 그런 여성들을 그리고 어디서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냥 여초 커뮤니티 가면 다 있는 것 같아. 여초 커뮤니티 가면 뭐 덕후고 뭐고 네이트판이고 가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떤 글을 하나 봤어. 8월 10일이야. 금방 올라온 거야. 근데 이게 실시간 랭킹으로 올라온 글인데 이 글을 보니까 또 더더욱 더 악밖에 안 남은 여성들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 그래서 제목은 이거였어. 매매혼해서 결혼하고 싶은 심리가 뭐예요? 라고 얘기를 했고 뭐 내용은 다 그런 거야. 한국 자녀랑 결혼 못해서 몇 천만 원 주고 한국어도 잘 못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애 낳고 차려준 밥 먹고 살아야겠다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해가 안 가요. 뭐 이런 거지. 자기보다 그때 한참 어린애 데리고 와가지고 그런 여자를 또 돈 주고 사온다는 게 솔직히 이거 술집여자도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뭐 연애 결혼은 하거나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뭐 연애를 했으면 국제 결혼이라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누가 봐도 사랑도 아니고 아내는 뼈 빠지게 애 낳고 일하고 육아하고 남편은 일하면서 육아 기분 낼 때만 참여하고 자기 아내는 무시하고 사는 꼬라지 보는 게 역겨워요. 저만 그런가요? 이런 글이 올라왔어. 그래서 사실 뭐 이게 매매혼이란 단어도 이거 왜 쓰나 몰라. 사실 그지? 그래서 그 외국인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결정사 시스템을 이해를 못하는 나라들도 굉장히 많거든. 특히 유럽 쪽에서 그래.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동남아 같은 데서는 우리들이야 뭐 일상적이니까 그런데 사실 서구권에서는 그거 자체를 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시선으로 많이 보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뭐 국제 결혼이나 뭐 선보는 거나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래서 그 일전에 어떤 변호사분 나와가지고 국제 결혼 막 까는 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아무 말 못하더라. 자기도 사실 그런 매매혼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뭐 결정사도 뭐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적이 있었거든. 근데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그 진짜 악밖에 안 남은 사람들의 그런 반응들이 다 이렇게 쭈루룩 올라오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뭐 배드 같은 거 보더라도 뭐 집안 등살, 번식 욕구, 노후에 자기 똥을 좀 치워줄 무료 간병인 더하기 가성비. 아니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 저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국제 결혼에 이렇게 열을 내는 거냐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남성들을 향한 그런 적개심을 볼 수가 있거든. 뭐 배대뿐만이 아니야. 뭐 여자들은 동남아 가서 남자 사서 결혼한 걸 못 봤다라고 했는데 너희들도 할 수 있습니다. 너희들은 근데 못 하는 거잖아. 책임지는 걸 싫어해가지고 남자들은 책임을 지려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여자들은 책임지는 걸 싫어하니까 동남아 남자 못 싸우는 거지. 여자들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동남아 같은 데 가서 야 너 내 남자가 되라 그러면 누가 안 따라올 것 같아? 따라온다니까 진짜. 그래서 뭐 결국에는 뭐 남자들 뭐 도망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결국에 뭐 도망간다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이런 거 다 합쳐도 이혼율이 더 낮게 나온 게 사실이잖아. 국제 결혼이. 이런 나이 차이가 뭐 몇십 살 그런 것들이 다 합쳐도 한국 결혼보다 그 이혼율이 낮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면 뭐 결국에 뭐 도망간다 얘기부터 남자들 봐봐라 국제 결혼한 남자들은 다 도태납니다. 여자들이 쳐다도 안 볼 스타일이다. 크크크크크 막 거리고 있고 징그럽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 그래서 뭐 이런 게 근데 보면 댓글이 보면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밑으로 내려봤거든. 조금 더 밑으로 내려봤단 말이야. 밑으로 내려보면 더 심각한 게
한국에서 나라도 남자라면 결혼한다. 외국 갔다 오면 알게 되는 것 중 하나가 한국처럼 남자 오냐오냐 해주는 국가가 레알 잘 없다. 외국 다녀와 봤나? 난 모르겠다. 그리고 뭐 차라리 일부 다처제가 나을 것 같다. 차은우의 100만 번째 부인으로 살겠다라는 이야기부터 돈이라도 안 주면 쳐다도 안 보잖아. 진짜 햇내면 숨쉬는 공기도 아깝다. 이래서 키 작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냄새나는 햇내면 무시하는 게 납니다. 성격도 못생겼다. 키 180 이상이 어깨 넓고 몸 좋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그 이하는 쓰레기다. 나도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냄새 개 싫다. 여기까지 와서 햇녀 욕하는 햇내면 얼마나 개 쨘따닐까. 결국에는 이걸 보게 되면 악밖에 안 남은 여자들의 글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에 대한 DC의 반응은 어땠냐면 그거야. 여기 두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구매자님, 5억으로 35년 된 자동차를 구매하시겠습니까? 5천만 원으로 25년 된 자동차를 구매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나오고. 아니 도대체 너희들은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너네들이 하는 건 매매혼이라는 자각을 못 하냐? 그리고 이번에 인종차별까지 하냐? 누가 보면 너희들은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알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참 보면 좀 짠한 게 사실 그래 남자들이 흑화된 건 비교적 몇 년 되지 않았어. 남자들이 흑화된 거는 한 2, 3년 이야기지. 2, 3년 기점으로 남자들이 굉장히 많이 흑화가 됐잖아. 그래서 그거를 인터넷 지금 덕글만 봐도 많이 알 수가 있어. 근데 네이트 파는 여기는 20년 전부터 이랬거든, 얘네들. 2006년 스타벅스 된장녀 사건부터 얘들은 꾸준하게 이게 욕을 해오는 애들이란 말이야. 햇님 뒤져라를 아직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이게 그나마 조금 멀쩡해 보일 정도로 워낙에 이상한 데가 많으니까 네이트판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얘네들도 이제 2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며 힘이 얼마나 많이 빠졌을까. 네이트판 한 애들이 절대로 어린 애들이 많이 없단 말이야. 나이가 든 애들이야. 얘네들도 판녀들도 나이가 들고 늙었어. 내가 판을 보고 자라온 것만큼 30대 40대들도 엄청 많을 건데 이 많은 이 늙은 중년들이 결국에 남은 게 악밖에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글을 쓰고 햇냄 뒤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국제결혼 매면 다 뒤져라 이런 걸 보게 되면 그냥 옛날에는 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는 좀 약간 그냥 측은하다라는 느낌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유튜브를 내가 좀 해서 그런가? 뭐 난 유튜브 같은 걸 하다 보면 좀 많은 공격들을 받게 되거든. 보통 근데 나는 나를 공격하는 건 남자들이 훨씬 많아. 사실 남자들이 훨씬 더 많긴 한데. 근데 그 남자들의 공격들도 내가 받고 그리고 반격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실상을 내가 파본 적이 있거든. 파보니까 다 삶이 힘든 사람들이더라고 보통 힘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욕하고 막 그러거든. 마찬가지로 저 아주매미들도 남은 건 이제 악밖에 없는 거야. 열심히 살아갈 깡은 없고 악밖에 없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뭐 이제 꾸준하게 그냥 남자 욕하는데 인생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냥 이제는 그냥 불쌍해. 사실 그냥 불쌍하다라는 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저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제는 그래. 그래서 나도 뭐 내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제 병신년들을 욕하는 게 많지만 근데 뭐 이 저런 국제결혼하는 남자들을 도태남들이다 막 그러면서 막 진짜 조롱하고 그런 유튜브 채널도 많거든. 그래서 그런데 보면 보통 나이 든 아줌마들이 다 모여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아줌마들을 봐도 똑같이 좀 불쌍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뭐 나도 그래 뭐 방구석에서 뭐 이게 여자 욕하고 이런 남자들의 인생을 똑같이 불쌍하다고 보긴 보는데 근데 여자와 남자 비교했을 때 그 한계는 명백한 게 그 우리 소득을 보면 알 수 있잖아. 여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도태남들이 평균적으로 여자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법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벌어요. 그리고 이게 40대가 되면 갈라지거든. 그 고용노동부에서 보면 이제 남녀 평균 연봉 봐도 40대가 되면 여자들의 연봉은 꺾여. 그게 3,900에서 3,700, 3,300으로 꺾인데 남자는 또 계속 올라가 평균적으로 5,600, 6,000.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도태납니다라고 욕하고 있는 사람들도 평균적으로 여자들보다 거의 2배 가까운 돈을 벌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누가 누구를 도태됐다고 욕하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엔 저렇게 욕만 하는 여자들의 미래는 너무 뻔하게 보이잖아. 나중에 뭐 이제 길바닥에서 뒹굴다가 뭐 부모 등에 빨대 꼽다가 나중에 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뭐 죽겠지, 그게. 그리고 그러한 여성들의 인생을 일본에 가면 좀 쉽게 볼 수 있거든. 일본 같은 데 가면 되게 남루하게 옷 입고 규동 같은 거 이렇게 먹다 보면 거기 혼자 오는 할머니들이 한 번씩 있어,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보면 되게 초라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뭐 똑같이 늙고 돈 없으면 초라해 보이겠지만 남자들의 인생과 여자들의 인생의 차이 중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여자들의 인생은 바닥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바닥이라는 게 있거든. 그 바닥 위가 견관계에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조차 누리지 못해갖고 혼자 있는 거 아니야. 어떻게 보면 얼마나 더 불쌍하게 보일까. 그런 여성들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게 보이는지 본인들은 좀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남은 건 이제 어떻게 해야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악만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뭐가 먼저인진 모르겠는데 그냥 보면 그냥 좀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뭐 딱히 뭐 더 이상 해줄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 이제는 정해진 수순대로 이런 것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야. 이 악밖에 남지 않은 여자들이 어떻게 죽어나가는지. 물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 또 나름 또 국가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제 중년 여성의 인생을 어떻게든 이제 뭐 세금으로 또 떠받치려고 하겠지, 그지? 그렇게 되겠는데. 근데 그런다고 그게 뭐 효과는 있을까, 그지? 그래서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이 나는 여자를 이렇게 방치했다고 생각해. 피해의식만 심어두고 바보로 만들고 우민화시켰다고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사회가 사회적인 책무를 제대로 못해가지고 이 상태가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도 뭐 딱히 뭐 그 여성들의 인생을 국가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맞잖아. 거기에 대한 한계는 너무 명백하고. 그래서 그냥 결론은 뭐 좆된 거지, 그냥. 결론은 뭐 좆된 거야. 뭐 장의 마지막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결론적으로 좆된 거고, 그리고 그런 악밖에 안 남은 여자들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냥 좀 이렇게 불쌍하다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가지고 이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들 뭐 이게 좀 그래, 이거는 내 말하잖아, 겨울은 이미 왔다고. 남자 혼자서는 그래도 어떻게든 생존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일단 지금 와서는 그런 뭔가 여러분들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어떻게 생존할지에 대해 갖고 많이 고민하셔가지고 나중에 뭐 좀 지나서 나도 이제 좀 시간이 지금 늙잖아. 우리 늙어서도 그냥 팝콘 뜯으면서 그냥 유튜브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라시아.